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캐딜락의 쿠페 ATS인데요. 사실 세단이 먼저 시장에 나왔고, 그 후에 ATS 쿠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쿠페인 만큼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ATS 쿠페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ATS 쿠페는 벤츠 C클래스 쿠페, BMW 4 시리즈, 아우디 A5, 렉서스 RC 등과 경쟁하는 프리미엄 컴팩트 쿠페입니다. 외적으로는 세단과 큰 차이 없죠. 두 개의 도어가 생략된 만큼 무게도 40kg이 줄었다고 합니다. 수직형으로 구성된 전면 램프와 후면 램프는 캐딜락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8인치 휠 안쪽에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됐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세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기판에는 5.7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면서 시원스러운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 가죽과 알루미늄 등 고급 소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GM이 확대 보급하고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보스 오디오는 실내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기능도 갖췄고요. 이외에 차선 유지 기능, 햅틱 시트, 전방 추돌 경고, 8개 에어백 등 안전사양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많이 아쉬운데요. 헤드룸도 좁고 안전벨트 때문에 뒷좌석 출입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주행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을 때 단단한 승차감이 확실히 잘 전해집니다.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아쉬움을 주지 않지만 어떤 노면 쇼크가 올라오는 조건에서 승차감이 좀 깨질 수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BMW의 M 패키지와 비교를 한다면 유사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단단한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그럼 캐딜락 ATS 쿠페와 한번 달려볼까요? 일단 주행 모드는 스포츠, 그리고 주행 안전장치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TCS만 꺼지고 이후에 시스템이 꺼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가속력인데요. 동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가속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2리터급에서 사실 이 정도의 체감적 능력을 보여준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우디의 S3와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부족함 없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물론 초기부터 달릴 때는 S3 쪽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푸른 특유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우러져서 달리는 맛을 상당히 강조해낸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돌릴 때도 이런 어떤 핸들링의 이점이 상당히 잘 드러나는데요. 최근 그 BMW의 3 시리즈 같은 경우가 핸들링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고, 전반적인 그 성능에 있어서 ATS 세단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이 쿠페 역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단보다 조금 더 탄탄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운전 재미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엔진 사운드도 뭐 상당히 그 독특한 네, 캐딜락만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 엔진은 ATS 세단을 비롯해서 CTS에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즈 엔진으로서는 뭐 상당히 좋은 출력을 갖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272마력, 최대 토크 또한 40kgm로서 충분한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죠. 네, 여기서 실질적인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약간의 손실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은 충분히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정도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라면 변속기인데요. 사실 GM 모델을 타면서 변속기에 대해서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팀이 테스트했었던 임팔라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변속기 쪽에 만족감이 큰 편이었는데, 현재 ATS 쿠페는 그 성능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 모델인 만큼 다양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급하게 제동을 끌어내고 있을 때 수동 모드에서야 운전자가 제어를 하게 되지만 자동으로 시프트 다운을 굉장히 격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활발하게 해준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레인지에 있을 때 적정 수준에서 변속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주행에 대한 그런 뭐 만족감만큼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의 조합을 통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가속 성능 역시도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차감상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쪽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타이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떤 ATS 쿠페가 갖고 있는 코너링 성능을 상당히 낮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제동 성능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죠. 현재 보시는 결과값은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냈을 때입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거리가 늘어나는데, 실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지치면서 지속적으로 거리를 늘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CTS 때도 그랬지만 현재 이 ATS 왜 이와 같은 타이어 셋업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힘드네요. 캐딜락이 너무 이제 미국 중심의 타이어만을 고집하는 것 같은데, 해외 수출 사양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또한 컨셉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해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현재 차량의 프리미엄급 스포츠 타이어 정도만 달린다라면 상당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BMW의 428i와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ATS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가격적으로도 훨씬 메리트가 있죠. 약 1000만원 정도가 싸고 성능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BMW에 장착된 8단 자동 변속기의 성능 역시도 어마어마하지만 현재 변속기가 뭐 다단화해서 처진다는 것 외에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우디 A5와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도 A5가 한 대 있긴 한데 성능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쉽게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출력적인 부분에서 폭스바겐 아우디 2리터 가솔린 엔진 너무 좀 짠돌이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모델에서 많이 나아지긴 하겠죠. 거기에 차체 강성으로 봤을 때 사실 아우디가 차체 강성 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메리트를 보여주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A6를 타시는 분들 중에 차를 그래도 좀 많이 경험하신 분들의 경우는 차체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죠. 고속에 올라갔을 때 그런 안정감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데
4륜구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점들이 많이 희석될 뿐 차체 자체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GM의 경우 사실 뭐 한국 GM이 내놓는 쉐보레 모델도 그렇지만 캐딜락 라인으로 왔을 때 차체 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현재도 정말 망치로 때려도 찌그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성이 나온다는 점이 좋네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충실하고 브랜드를 제외하고 바라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급 쿠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차라고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타이어를 바꿨을 때 말이죠. 뭐 세단도 그랬지만 정말 ATS 라인은 정말 한 대 갖고 싶다고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0개월 할부를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고려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주행 연비라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론 2리터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등을 감안했을 때는 뭐 충분히 수긍해 줄 만한 그런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MVH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음 자체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성능을 지향하는 그런 쿠페치고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에 이 차에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국내 시장에서 그다지 인기 없는 브랜드 정도를 꼽을 수 있게 되겠네요. 사실 상품성에 있어서는 BMW를 능가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BMW 매니아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당연히 욕을 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BMW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 너무나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죠. 반면에 캐딜락을 비롯해서 다른 브랜드들은 오히려 과거 유럽 모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본질적인 충실함에 대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딜락도 그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428i 물론 좋은 모델이죠. 거기에 아우디 A5 조금 오래됐습니다.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아닌 순수 차량의 퍼포먼스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가 택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역시나 지금 타고 있는 ATS 쿠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아쉬운 브랜드의 인지도 이 부분은 GM 코리아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뭐 판매는 되고 있긴 한데 이렇게 판매를 할 바엔 차라리 접어버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캐딜락이 갖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달라진 미국차의 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만난 ATS 쿠페 정말 뭐 재미난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를 오가면서 가속 페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드라이빙의 연습용으로도 적합합니다. 거기에 고급 쿠페로서 가져야 될 다양한 편의 장비 역시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죠. 어쨌든 운전 재미 부분에서 충실하고 가격 대비 성능 부분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타고 있는 캐딜락 ATS 쿠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BMW나 아우디가
상당히 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BMW의 경우 M 버전은 아직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모델들이 자꾸만 이렇게 좀 발길을 좀 멀리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캐딜락을 타면서 타사의 어떤 험담은 그만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가성비 부분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캐딜락 ATS 쿠페를 만나봤습니다.